전 제 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굉장히 나쁜 아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기예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부모와 분리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폐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자극을 줘도 자기 할 일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마음이 점점 자랄수록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더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힘없고 약한 아이들이 살기 위한 본능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개념이 있는데, 이를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 신뢰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감을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얘기겠죠. 이 믿음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양육자가 믿을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생겨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내 부모가 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날 보고 웃어주고, 언제나 안아주고, 언제나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똥을 싸면 똥을 닦아주고, 날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부모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같은 잘못에도 언제는 웃어주고, 또 언제는 화내고, 언제는 울면 바로 와서 달래고, 또 언제는 그냥 우는 거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행동이 아이의 예측을 방해하고 아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일관성 없는 부모의 양육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결국 자라나는 아이들은 불안감 가운데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 이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왜 신뢰받지 못할까? 라는 스트레스를 그 어린 아이들이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나쁜 아빠입니다. 제 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있게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빈이는 당연히 저를 믿고요. 전 당연히 우빈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전 제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에 우빈이를 불안에 빠뜨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우빈이가 제 말을 듣지 않을 때,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말 한마디면 됐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빈이 할머니 집 가서 살아. 우빈이 경찰서 가야겠다. 이제 우빈이랑 같이 못 살겠다. 우빈이 바로 아이들이 가장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모와의 분리를 제가 이용을 했던 겁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울면서 행동을 멈추고 제 통제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분노 발작이 아니고서는요, 대부분 이걸로 아이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게 4살, 5살, 그때가 한창이었죠. 가장 힘들 때였으니까. 문제는 이게 10살이 된 우빈이에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빈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본의 아니게 잘못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를 혼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우빈이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빈이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제가 혼내려고 하는 뉘앙스만 보여도 울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빈이 이제 누구랑 살아? 라면서 말이죠. 5살 이후로는 너 할머니랑 살아, 너랑 안 살아, 그런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이 우빈이에게 그 당시에 굉장히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남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경우에 내 아빠라는 사람은 분명히 나를 버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박혔다라는 거죠. 사실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 4살, 5살만 돼도 이게 거짓말인 거를 뻔히 알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빈이는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죠. 어떤 면에서는 잘 자라고 있지만 한쪽 마음은 정말 아기 같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통해요. 사실은 융통성이 진짜 없는 아이라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마음이 자라는 아이한테 무엇인가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말해버리면 얘는 진짜 믿어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시각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아이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아이는 수많은 상상과 공포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빈이는 어린 시절에 아빠가 자기를 진짜 버린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전 제 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굉장히 나쁜 아빠
입니다. 우리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투명한 아이들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들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표현들이 공포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빈이가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제게 항상 소근대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있어, 아빠 있어. 그럼 저는 항상 대답을 했죠. 아빠 여기 있어 라고, 아빠 근처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그 말을 믿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쁜 아빠를 우빈이는 언제나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초대를 했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있어 라고 말이죠. 아빠가 날 협박해도 난 아빠가 있어야 돼 라고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삶을 다른 모르죠 제가. 근데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다른 이 아이의 개성이고 독특함이고 그 아이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악한 거지 우리 아이들이 틀렸다고 보지는 사실 않습니다. 느리다고 순간적인 감정에 윽박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다른 부모님들보다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부모님이십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한번 알려주면 곧죽어도 그렇게 지키는 모습, 거짓말을 못하는, 거짓말을 해도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걸 알 수밖에 없는 그 가식이 없는 얼굴들, 세상은 장애라는 틀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원래 순수한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과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나쁜 아빠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